안녕하세요, 홍성룡입니다. 시가총액 10대 기업 시리즈,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가장 아껴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약 5조 달러의 금자탑을 쌓은 회사, 지금 전 세계 증시를 혼자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2026년 1분기 손익계산서에서 이상한 숫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1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 칩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투자한 다른 회사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서 생긴 이익입니다. 한 분기 만에 24조 원을 투자로 벌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회사가 사실은 투자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칩 회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엔비디아 매출 816억 달러, 전년 대비 85% 성장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만 752억 달러, 전체의 92%고 순이익은 583억 달러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 그로스 마진은 무려 74.9%입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75원이 남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장사를 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숫자 159억 달러를 좀 보죠. 지금 엔비디아는 칩만 파는 게 아니고 번 돈으로 다른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서만 외부 기업 투자 약속이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오픈 AI의 300억 달러, 데이터 센터 회사 네비우스, 아이렌, 유리회사 코닝.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왜 칩 회사가 유리 회사에 투자합니까? 왜 자기 칩을 사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줍니까? 이 질문의 답이 엔비디아의 진짜 정체입니다. 엔비디아의 투자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3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오픈 AI는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삽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 회사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다시 삽니다. 돈이 엔비디아에서 나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엔비디아 매출로 돌아옵니다. 이걸 월가에서는 순환 투자라고 부르죠. 물론 이게 엔비디아 매출의 전부는 아닙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가 자기 돈으로 사가는 겁니다. 순환 투자가 집중된 건 네비우스 같은 신생 클라우드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물량을 배분해주고 그 덕에 엔비디아 칩을 사서 사업을 합니다. 규모는 빅테크보다 작지만 의미가 큽니다. 엔비디아가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AI 시대에 올라탈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니까요. 칩을 파는 회사를 넘어서 AI 생태계 전체에 돈을 돌리는 펀드의 성격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순환이 도는 한 엔비디아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환이 멈추는 순간 반대로 돌기 시작합니다. 먼저 단기적인 리스크부터 짚어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 순환을 흔들 수 있는 재무적인 위험 요인들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버블입니다. 투자자 다수가 AI 버블을 2026년 최대 금융 리스크로 꼽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는 지금 엔비디아를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왜 버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옵니까? 기업들이 실적으로 증명하는데도 버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순환 투자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가 엔비디아 칩을 사서 매출을 만들고 그 매출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그 주가로 다시 투자를 합니다. 이게 잘 돌 때는 선순환입니다. 하지만 AI 수요가 한번 꺾이면 이 고리 전체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죠.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엔비디아는 신형 칩을 너무 빨리 내놓습니다. 호퍼, 블랙웰, 그리고 이제 루빈, 새 칩이 나올 때마다 구형 칩의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수십조 원을 들여 산 칩이 2, 3년 만에 구형이 됩니다. 칩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회사들, 이른바 네오 클라우드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빚을 내서 칩을 샀는데 그 칩이 빠르게 낡으면 임대료로 빚을 갚기 전에 자산 가치가 먼저 무너집니다. 순환이 도는 동안에 보이지 않던 리스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타격도 또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는 중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2026년 1분기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분기엔 46억 달러였습니다. 단순히 매출을 잃은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빠진 중국 시장을 화웨이 같은 중국 토종 기업들이 이미 메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자 생태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스스로가 이걸 가장 큰 우려라고 공시에 적었습니다. 이게 단기 리스크입니다. 버블, 감가상각, 중국, 순환이 멈출 수 있는 재무적인 이유들입니다. 그런데요, 더 긴 시간으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방금 본 건 단기 리스크였습니다. 이번엔 더 긴 시간 중장기 구조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위협처럼 보이는 엔비디아에 맞서는 진영 얘기를 해보죠. 신호는 메타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2월 메타는 엔비디아와 계약합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루빈 GPU 수백만 개를 사들이는 계약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역대급 수주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메타는 또 다른 계약을 발표합니다. 이번엔 엔비디아의 경쟁사 AMD와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칩 공급 계약입니다. 메타가 엔비디아를 버린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사고 AMD도 샀습니다. 엔비디아 공급을 먼저 확정한 뒤 그걸 지렛대 삼아서 AMD와 협상했습니다. 너 말고도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메타만이 아니죠. 구글은 자체 칩 TPU를 만듭니다. 아마존은 트레이니엄을 만듭니다. AMD는 MI400을 내놨습니다.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려고 저마다 자기 칩을 만들거나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글 TPU가 무섭습니다. 구글은 TPU 기반 클라우드를 외부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없이도 AI를 돌릴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무엇으로 버팁니까? 여기서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가 나타납니다. 엔비디아는 칩만 파는 게 아닙니다. 5개의 층을 통째로 갖고 있습니다. 첫째, 칩 그 자체입니다. 둘째, 칩과 칩을 연결하는 네트워킹이죠. NV링크와 인피니밴드가 그 예입니다. 셋째, 그 위에서 AI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쿠다가 있습니다. 넷째, 파이토치 같은 AI 개발 프레임워크와의 결합이죠. 다섯째,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습니다. 경쟁사 중에 누구도 2개 층 이상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5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쿠다입니다. 쿠다는 엔비디아 칩 위에서 AI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죠. 2007년부터 거의 20년을 쌓아왔습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 400만 명이 쿠다로 개발합니다. 허깅페이스에 올라온 AI 모델 대부분이 쿠다에서 돌아갑니다. 대학이 쿠다를 가르치고요. 논문이 쿠다로 벤치마크를 냅니다. 스타트업이 쿠다 엔지니어를 뽑습니다. 칩은 바꿀 수 있어도 이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엔지니어를 다시 교육하고 코드를 다시 짜고 모든 검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장벽이 아니고요. 조직 전체의 장벽입니다. 그리고 새 칩이 나올 때마다,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 생태계는 더 두꺼워집니다. 사실 반대 진영이 거세지는 게 엔비디아에게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점유율은 90%에서 2026년 말에는 75%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점유율만 보면 빼앗기는 것 같죠. 그런데 시장 자체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시장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서 계속 커지고 있죠. 점유율이 90에서 75%로 떨어져도 시장이 2배로 커지면 엔비디아의 절대 매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경쟁자들이 칩을 만들수록 AI 시장 전체가 커지고 그 커진 파이의 가장 큰 조각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가져갑니다. 이제 오프닝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모든 순환이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2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칩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만 합니다. 실제로 만드는 건 단 한 곳, 대만의 TSMC입니다. 엔비디아 칩 전량이 대만에서 나옵니다.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엔비디아도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메모리입니다. 정확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엔비디아 칩은 HBM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HBM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회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그래서 젠슨왕이 서울에 온 겁니다. SK하이닉스와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삼성, 네이버, 두산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젠슨왕은 직접 말했죠. SK는 우리의 최대 메모리 파트너라고요. 이건 선의가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순환이 멈추지 않으려면 HBM 공급이 끊기면 안 됩니다. 한국을 생태계에 넣는 건 엔비디아 제국을 떠받칠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봐야 할 건 또 있죠. 이 관계는 한국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역시 엔비디아 생태계에 깊이 묶여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 물량을 따내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누가 더 많은 물량을 받느냐가 두 회사의 실적을 가릅니다. 그 물량을 배분하는 건 엔비디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그런데 칩을 어디에 줄지 결정하는 주도권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짚어보죠. 엔비디아는 실적이 폭발하는데 주가는 가장 덜 오릅니다. 26년 1분기 매출 816억 달러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910억 달러입니다. 월가 예상을 한참 뛰어넘었지만 주가는 뜨뜨미지근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이미 5조 달러인데 여기서 2배가 되면 10조 달러 하나로 1경 5천조 원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회사도 도달해보지 못한 숫자죠. 그런데 더 정확한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엔비디아는 시장 예상치를 20에서 30%씩 뛰어넘었습니다. 그 충격이 주가를 밀어 올렸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상치를 5% 정도 상회하는데 그칩니다.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너무 높아져서 웬만큼 잘해서는 시장을 놀라게 하거나 감동을 줄 수 없게 된 거죠. 시장은 이미 엔비디아의 성장 둔화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대신 월가는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립니다. 40명의 애널리스트 중 대다수가 여전히 강력 매수입니다. 투자자라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순환이 계속 도는지 여부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가 멈추지 않고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들이 계속 칩을 사는지 여부죠. 둘째, 쿠다 해자가 버티는지 여부입니다. 구글의 TPU와 AMD가 시장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여부죠. 엔비디아를 칩 회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 회사는 AI 생태계 전체에 돈을 돌리는 펀드이자 모두가 올라탄 하나의 배입니다. 오픈 AI도 MS도 메타도 구글도 SK 하이닉스와 삼성도 모두가 엔비디아라는 배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 배가 멈추는 순간 모두가 함께 멈춥니다. 모두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라앉아선 안 되는 배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0대 기업 시리즈 엔비디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